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병력자인 공인회계사가 자택 욕실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유리하게 감정되더라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고 불리하게 진단받았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나 8298호 2015 가단 5141-734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3년 5월 27일 08시 21분경 출근하였다가 동료의 권유로 15시 36분경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고 21시 18분경 퇴근하였습니다. 망인은 2013년 5월 28일 09시 30분경 자택 내 화장실 샤워부스 출입문 상단봉에 흰색 셔츠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릉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재해 사망 특약 별표 2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항목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적 자해 부분, 특히 목맴, 목조름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점, 망인은 욕실 샤워부스 출입문 상단봉에 셔츠로 목을 메어 사망한 점,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치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 망인이 예견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라거나 이 사건 재해 사망 특약 별표 2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17 기타 불이의 호흡 유협 중 분류번호 W84 불이의 목맴, 목조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재해 사망 특약에 기한 재해는 그 개념상 차이가 있어 이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36세의 공인회계사였고 사망 전날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자살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평소 망인의 성격, 당시 과중한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거나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불의의 목맴, 목조름에 의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한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주변인들이 관찰한 망인에 대한 언행을 토대로 보면 망인이 자살 전에 정신병적 충동을 동반한 우울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을 실행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상실되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울증은
증상의 경과가 매우 다양하여 급격한 악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은 그 안에 적시되어 있다시피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위해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에 합당한 진단 상태였어야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 전인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치료받았던 H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 등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정신병적 우울장애 상태였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망인을 직접 진료하였던 H정신과 의사 제2 작성의 진료 확인서에는 최종 내원 당시 경함 판단력 장애 상태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은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망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료기록보다는 주로 망인의 사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평가한 것인데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여지가 있고 위 회신 또한 주로 주변 사람들의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회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 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 상태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망인이 극심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은 분명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나 자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당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만으로는 망인의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판례 지적. 우선 이 사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산재 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청, 환각, 망상 등의 정신병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자택 욕실에서 목을 맨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 위 판시 내용으로 보아
심각한 정신질환 외에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는 없으며 자살 암시성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기타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없는 점, 원래 우울장애는 불규칙한 주기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H정신과의원에 대한 마지막 내원일에는 사망하기 24일 전으로서 우울증이 호전 중인 시점으로 보이는 점, 사망하기 전날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F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삶의 의지가 강하였다는 방증인 점,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인은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주변인들이 관찰한 망인에 대한 언행을 토대로 보면 망인이 자살 전에 정신병적 충동을 동반한 우울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을 실행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상실되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간정한 점, 감정은 법원이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반복 등이 경험층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장애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유사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